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하면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죠. 형제복지원 이야기는 조만간 해보도록 하고,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외국에서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경계선 지능인들을 노리고 한 범죄이기도 하죠. 정부의 치안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사례이자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작은 사회, 그리고 인간의 잔혹함까지 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공권력이라고 부르는 이들까지 마을 전체가 한 통속이었다는 것이죠.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 누가 한 말일까요? 아무리 봐도 가해자가 한 말 같죠. 경찰이 했다고 해도 기겁할 만한 말이지만 이 말은 광주 고등법원 판사가 피해자에게 한 말입니다. 도대체 신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08년 어느 날 대전역 터미널 앞에 앉아있는 지적장애인 최 씨의 앞으로 젊은 남성 2명이 접근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주 한 병과 종이컵이 들려있었죠. 그들은 대뜸 최 씨에게 함께 목포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목포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불길한 예감이 든 최 씨는 거부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최 씨는 낯선 남성 2명을 따라 목포역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목포역에 도착했을 때 최 씨 앞에 나타난 것은 홍 씨였습니다. 홍 씨는 목포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섬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었죠. 홍 씨는 최 씨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향했는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신안군 신의도의 염전이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염전 노예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섬에 갇힌 채 염전에서 매일 18시간씩 일해야 했죠. 물론 돈은 100원도 못 받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툭하면 창고에 끌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훗날 최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죠. 도망가려고 했는데 부둣가에서 표 끊어주는 사람들이 안 태워줬어. 전부 한 통속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약 없는 강제 노역의 고통과 인내 속에서 살아가던 2012년 7월에 어느 날 염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염전노예 피해자 김씨였죠. 김씨도 최씨와 비슷하게 잡혀왔습니다. 2000년 무렵 엄청난 카드빚을 지게 되자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가출을 택한 김씨는 약 10년간 낮에는 공사장을 떠들며 일을 하고 밤에는 영등포역에서 노숙 생활을 했죠. 김씨는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변변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2012년의 여름, 김씨는 영등포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던 와중에 이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씨는 김씨에게 숙식과 월급을 제공해 줄 테니 광주로 가자고 했죠. 어디서 많이 봤던 수법입니다. 다음날 김씨는 고민 끝에 이씨와 함께 기차에 올랐고 도착한 곳은 광주가 아닌 목포였죠. 이때 또다시 염전주인 홍씨가 등장합니다. 김씨는 홍씨에게 100만원에 팔렸죠. 팔려온 두 사람은 창고에 마련된 숙소에서 머물며 하루에 5시간도 자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소금이 생산되는 3월부터 9월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는데 조금이라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으면 홍씨로부터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염전이 쉬는 기간에는 어땠을까요? 쉬는 기간에는 논농사와 직공사, 홍씨의 집안일에 끌려다녔죠. 김씨는 참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나 이어진 탈출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이 났고, 탈출 시도 후 다시 잡혀 들어온 김씨는 홍씨로부터 무시무시한 협박을 들었죠. 한 번만 더 도망치다 걸리면 칼침을 놓겠다. 김씨는 다른 방법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홍씨와 홍씨의 부인이 늘상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했고 전화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편지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김씨는 부엌에서 간신히 펜 하나를 훔쳐 매일 밤 몰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편지에는 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달라는 내용과 소금 장수로 위장해서 구출해달라는 당부가 적혀있었죠. 김씨는 완성한 편지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홍씨가 이발을 하고 오라며 김씨와 최씨를 읍내로 보내주었습니다. 김씨는 주변을 살피다 우체국으로 향했죠. 그리고 서울에 사는 어머니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김씨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죠. 14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이 외딴 섬에 염전에 갇혀 강제 노역을 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가끔 연락을 하던 아들이 1년 가깝게 연락이 없자 이미 실종 신고를 해놓았던 김씨 어머니는 곧장 편지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팀을 꾸려서 목포로 내려갔죠. 그리고 김씨의 조언대로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하여 탐문한 뒤 홍씨가 섬을 떠난 사이에 홍씨의 염전에 접근하여 숙소에 머물고 있던 김씨를 데려왔습니다. 닷새 뒤에는 최씨도 섬에서 데리고 나와 대전에 사는 누나에게로 인계했죠. 염전주인 홍씨와 직업 소개자는 형사 입건되었고 재판부는 염전주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딱 봐도 너무 약한 판결이죠. 장애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 결과에 반발합니다. 김씨는 1년 6개월, 최씨는 무려 5년 2개월 동안 섬에 갇혀 무임금으로 강제 노역을 했는데 3년 6개월이란 형량은 너무 약소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은 경찰의 후속 조치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경찰은 한
한통속이었던 경찰들을 감사하는 척만 했거든요. 실제 대부분 염전 주인들은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고 끝난 것으로 밝혀졌죠.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30년 넘게 착취를 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가까스로 구출된 피해자들 중에는 가족들이 부양을 포기하여 다시 염전으로 돌아간 이들이 있어 충격을 안겨주었죠. 다시 돌아간 이들의 대부분은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공론화가 되었으니 이제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2021년 또 다른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 생존자 박씨가 나타나죠. 박씨도 경계선 지능인으로 염전노예 사건이 밝혀진 2014년에 직업 소개를 통해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고 사회적인 공분을 산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안 염전노예가 있었다는 말이죠. 박씨는 무려 7년 동안 장씨의 염전에서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취업 당시엔 약 14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에는 월급이 200만원으로 올랐지만 단 한 차례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가해자의 수법은 매우 악랄했는데 가해자는 박씨와 은행으로 동행해 임금의 상당액을 박씨의 계좌에 입금한 뒤 박씨가 현금을 인출해오면 그것을 가로채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박씨는 돈을 가져가는 주인,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다 2021년 5월이 되어서야 산을 타고 염전을 극적으로 탈출한 박씨는 울산에 사는 누나와 매형의 도움으로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목포지청으로 갑니다. 박씨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13명의 노동자가 아직도 염전에 있으며 대부분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이고 그중 한 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노동청은 사건을 서둘러 종결해버렸습니다. 결국 박씨는 가해자인 염전주를 형사 고소하죠. 박씨의 대리인 최가빈 변호사는 사건이 중대하지만 목포지청에서는 합의를 종용했고 지역경찰은 서둘러 조사하지 않았다. 더 이상 지역노동청과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 경찰청 중대본부 수사과가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경찰청에 직접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염전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지역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2014년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극적으로 염전을 탈출한 김씨는 염전 주인의 눈을 피해 파출소로 향한 것이 아니라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체국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아니죠. 파출소로 가봤자 염전 주인과 한패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사이에도 카르텔이 존재했죠. 마을 사람들이 단합해서 피해자들의 탈출을 막았기 때문에 또 경찰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염전을 탈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부 가해자들 때문에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2014년 이후로도 신안에서 꾸준히 염전노예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미국은 각 국가들의 인신매매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3등급은 치안이 개판인 국가들이죠. 1등급은 치안이 좋은 국가입니다. 치안이 좋다고 자신하는 한국은 당연히 1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2등급을 받았죠. 이유는 신안 염전노예와 외노자 착취 때문이었습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